핑클 아니야 그냥. 아니 심지어 실수해서 먹혔는데 아 미친. 아니 오히려 좋네. 소도 듣고. 자, 이 그래프는 앞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그 그래프죠. 거기서 서로 다른 그 이원자 분자 A2, B2, C2, D2 알겠죠? 얘네들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뭐냐면은 개형이 똑같죠, 그렇죠? 개형이 똑같은데 위치만 좀 다를 뿐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이 위치를 보고 이 A, B, C, D가 N2, O2, F2, Cl2인데 요 네 개랑 서로 매칭을 시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쌤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우물형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결합 거리. 어디에 우선 1차적인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1차적인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이 미니멈. 결합 에너지. 바로 여기에 있는 극소점이겠죠? 네. 바로 극소점이죠? 네. 극소점이고 극소점인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이 극소점의 데이터가 뭘 의미하니까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결합 에너지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A, B, C, D 중 제일 깊은 그래프가 뭐예요? 제일 깊은 그래프. A2. 바로 A2가 제일 깊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제일 깊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결합력이 뭐 하단 얘기예요? 하다. 결합력이 1등. 알겠죠? 네.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 빼고 크기만 보면 A2가 제일 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물결 그래프를 봤을 요 우물 그래프를 봤을 때는 항상 어디에 집중? 극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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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힌트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N2O2, F2, Cl2에 뭐를 1차적으로 그려봐야 되겠어요? 뭘 1차적으로 그려봐야 되겠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뭘 1차적으로 그려봐야 되겠어요? 루이스 구조. 알겠죠? 루이스 구조. 오우, 쌤 대단해요. 왜 이렇게 다리를 계속 덜덜덜 떨고 그래요? 첼시가 골 학교 못해서 지금 불안한가 보요. 자기는 첼시 팀이에요? 그럼 자기는 어디 팀인데요? 새로. 그냥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이 그래요. 말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뭐부터 그려봐야 되냐면 누이스 구조. 자, N2 누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질소, 질소, 삼중결합. 알겠죠? 네. 그 다음 O2는요? 결합. 산소, 산소, 이중결합. F2는요? 단일결합. 플러린, 플러린, 단일결합. 그 다음 염소는요? 단일결합. 염소, 염소, 단일결합. 됐습니까? 됐죠, 됐죠? 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단일결합, 단일결합에 비해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당연히 결합력이 세겠어요, 결합력이 약하겠어요? 네 뭐라고요? 단일결합에 비해서 다중결합들은 결합력이 세겠어요, 결합력이 약하겠어요? 쌤입니다. 당연히 결합력이 더 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삼중결합 이게 여기서 더 스트롱기스트 1등. 결합력이 뭐란 얘기예요? 제가 1등이란 얘기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냉큼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누구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솔루션 1 바로 다중결합력이 더 세다. 알겠죠? 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저기에 있는 N2가 여기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2구나. 됐죠? 예? 네. 그러면 덩달아 알 수 있는 거
O2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얘는 지금 B2에서는 그 깊이가 어때요? 깊이가 두 번째로 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놈은 결합력이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력이 삼중결합보다는 좀 약한데 단일결합보다는 세야 되니까 산소가 바로 B2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관건은 A, B는 됐고 C, D 여기에 있는 CD가 F냐 CL이냐 보이시죠? 네. 요거를 판단해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이게 이제 놀라웠게도 그 인문계 고등학교 내신 기출이거든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 내신 기출인데 상당히 전문적인 화학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해에 이 학교에 있었던 교사가 학생들에게 꽤 자세히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단순 수능 기출이면 이렇게까지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이 해에 이 학교의 화학교사 선생님이 의욕이 넘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바로 뭐냐? 다이할로젠 분자의 결합력. 자, 할로젠이면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럼 17쪽 원소는 니기 F, Cl, Br, I.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얘가 분자를 이루게 되면 원자 몇 개가 모여 분자를 이루게 돼요? 두 개. 두 개. 그래서 다이할로젠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또 뭐 쓸데없는 얘기 하기만 해봐. 뭐. 다이할로젠이 17쪽이에요. 17쪽은 그냥 할로젠을 네. 17쪽이라고 한 거고 근데 왜 다이할로젠? 다이는 두 개. 두 개가 모여된 분자. 그래서 다이할로젠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는 F2, Cl은 Cl2, Br은 Br2, 아이오다인 I2. 됐죠? 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17쪽 원소들 사이에 이런 식의 그 뭐냐면은 분자가 될 때의 결합은 모두 다 무슨 결합이에요? 모두 다. 모두 다 단일 결합이죠? 네. 그럼 모두 다 단일 결합이면 다중 결합이다 단일 결합이다의 비교를 못 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잠깐만 데이터를 커밍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디 제 기억상 CLCL이 있더라?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데이터가 어디 있었더라? 데이터 예, 오투 루이스 구조 저거 맞아요. 내가 뭐 잘못 걸려? 늘. 아니 왜 저기 손올림.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때 요놈 각각들에 대해서 뭘 한번 찾아볼 거냐면 BE. 그래서 이제 알려진 BE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55. 그다음에 240. 그다음 190. 그다음 190. 그다음에 148. 그 실제 기체할 때 A가 제일 컸을 때. 킬로줄 퍼 몰. 보이시죠? 됐습니까? 네. 이때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결합 길이입니다. FF 결합의 결합 길이가 얼마냐인 건데요. 찾아보면 1.417. 그 다음에 염소는 1.991. 그 다음에 2.286.
그 다음 2.669 옹스트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맞는 설명들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 1. 원래의 원자 반경이 클수록 결합 길이 역시 멀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자, 원래 원자 반경이 클수록 결합 길이도 짧아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져요. 당연히 멀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야구공 2개 붙여놨을 때 무게중심 사이 거리와 농구공 2개 붙여놨을 때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당연히 어디가 더 가깝고 어디가 먼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FCl, BrI는 다 17쪽에 뭐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보이시죠? 네. 이거니까 당연히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그 원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진다 이런 말이죠. 왜 커지죠? 혼자 껍질. 바로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네. 일렉트론 쉘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가 덧대어질수록 저 원자 반경은 점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플로린보다는 아이오다인 크기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FF 결합 길이보다 II 결합 길이가 더 먼 거지. 됐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합 거리도 거의 어떤 패턴을 가져요? 2, 3, 4, 5 주기로 굉장히 그 뭐냐면은 경향성을 잘 보이면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됐죠? 이때 두 번째 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숄터 짧아지면 스트롱거 강해집니다. 짧아지면 강해집니다. 그 원자 반경이 짧아지는. 결합 길이요. 자, 친구 사이 평균 거리보다 사귀는 사이의 평균 거리가 더 가깝죠? 네. 그러면 둘 사이 인력도 어디가 크다라고 보통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동현아, 그 발목에 그건 왜 그래요? 저 저번에 삐어가지고. 왜요? 도현이가 발로 찼어요? 네. 발로 걸었어요? 동현이 키스 마크 있어서 그래요. 발에 키. 저기 그러면 저기 깐도가 도현이 발가락 막 빨고 그런 거예요? 어? 저 없잖아요. 도현이 동현이 진짜 여자친구 마크 있어요. 그래 어쩌다가요? 그냥 풋살. 둘이 눈이 아 맞아서- 진짜로요? 아유 둘이 조심해야지. 눈이 맞아서 그랬다니까. 자 어쨌건 말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강해진다고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설명을 몇 마디 쓰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뭐 되게 이상해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상당히 그럴듯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짧아질수록 핵과 결합 전자쌍 간 인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결합거리가 짧아질수록 핵과 전자쌍 간 인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커질 거란 얘기죠.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잖아요. 네. 그 인력이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력은 세진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런 경향성이 잘 보이는 데가 지금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어떠냐면 매우 경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짧아질수록 강해지죠? 맞습니까? 짧아져 강해져.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FF 보이세요? 네. 이 FF가 뭐라는 거겠어요? 예외.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하실 건 예외적으로 F2는 결합 길이가 짧습니다. 왜 결합 길이가 짧죠? 원자 왜 얘는 결합 길이가 짧죠? 왜 결합 길이가 짧죠? 그러게요. 원자 반지름. 바로 이주기 원소니까요. 원자 반지름이 작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래 원자가 이주기 원소니까 결합을 해도 결합 길이는 가깝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합 거리가 가까우면 보통은 뭐 해야 하냐고요? 가까우면 보통은 뭐 해야 되냐고요? 결합력이 세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외적으로 결합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거의 뭐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이 아이오다인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근데 뭐 이게 예상보다 결합력이 약하죠. 약한데 이게 뭐 브로마이드하고 아이오다인 사이에 결합력을 갖는데 그게 실제로 뭐 브로마이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아이오다인보다 좀 크다. 그렇게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더 커야 되는데 작아졌다.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얘가 왜 하필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알겠죠? 뭐 우연히 그렇게 결정되는 거겠지. 그럼 이때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플러린 보이시죠? 네. 이 플러린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하죠. 자, 전기운송도가 매우 큰. 일렉트로 네가티브라는 말 뜻이 뭐라고 했었죠? 전기운송도가 매우 큰.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반대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포스티브. 일렉트로 파지티브는 반대말인 전기음성도가 작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플러린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하다. 이건 뭐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하는 얘기죠. 전기음성도 크죠. 그것도 제일 크죠. 그래서 플러라이드는 일렉트로 네가티브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변 전자를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자 반경이 아주 작아지죠. 그래서 내부 전자 간 청력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게 분자를 이룰 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상태에서 이미 내부 전자 간 청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게 분자를 이루어도 전자 간 거리들이 너무 가까워서 청력이 나타나 저 결합력이 예상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비교 설명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완전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학에서 되게 특별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특별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해 이 고등학교의 이 화학생님이 이런 걸 주제로 하고 그걸 내신 기출로 낸 거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어딘데요? 물론 문산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래요. 수학. 네, 뭐 여하튼. 수학.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보시면 C하고 D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여기에 있는 요 C, D 요 둘만 놓고 봅시다. 자, 여기 극소점에서의 거리, 극소점에서의 거리를 보면 어디가 결합거리가 더 짧고 어디가 결합거리가 더 멀어요? 어디가 결합거리가 더 짧고 어디가 결합거리가 더 멀어요? 바로 이 녀석이 결합거리가 조금 더 짧죠. 네. 얘가 결합거리가 조금 더 크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C2, D2가 남아있는 F2CL2니까 아무래도 결합거리 짧은 얘가 누구예요? 결합거리 짧은 얘가 누구예요? 얘가 지금 F2라고요. 그럼 남아있는 얘는 뭐 CL2겠지. 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요 결합, 여기에 있는 이 극소점의 그 뭐냐면은 Y축 데이터, 요 Y축 데이터를 비교하면 오히려 결합력은 누가 더 세냐고요. 둘 중에 결합력은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약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합 길이는 짧은데 보시다시피 결합력은 지금 이 경우 최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누구인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F2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자간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극소점 데이터로부터 결합거리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완벽이에. 사실은 이건 수능 기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반화학 책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보니 그 교사가 꼭 중달에 있는 문제만 막 내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어떻게 내냐면 내용적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걸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챕터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달 기출문제도 내가 조금 이따 또 편집해서 드릴 건데 그건 그것대로 내가 지금 그냥 제보내드린 책 있죠?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싹 다 풀어야 된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는 뭐 했다고요? 에모 했죠? 에모. 네. 그래서 계속 에모 계속 진행될 테니까 꼭 복습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네. 몰리큘러 오비탈 완전 중요해.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